평소엔 그리기 싫다가 수학을 풀면 모르기 시작하면 막 만화가 그려져. 책에다 만화 여러 번 그리셨죠? 그게 바로 창의적 사고, 복합적 의사소통력, 융복합 능력입니다. 왜? 거기를 어떻게든 헤쳐나가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삶을 견뎌 오셨어요. A+는 표준에만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새로운 환경이 닥쳤을 때 변화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그래서 역량 중심의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고 사회도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대학, 기업 등의 면접의 변화를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저는 B대학교 평점 4.3으로 졸업했습니다. 저는 명문 A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C 언어와 통계를 다룰 줄 알아 프로그램의 개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으실 건가요? 누구를 뽑으실 건가요? 서울대? 그리고 뭐 고려대 4.3? 역량 중심을 뽑는 세상으로 바뀌었고 이미 대기업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할 때 이런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교육 자체가 표준과 평균의 오류에 빠져 있죠. 미래 교육의 가치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현재 보고 있는 이 빨간 선이 지식 전달을 가르쳐 온 방금 보셨던 표준에 빨리 도달하거나 표준을 많이 하거나 라고 하는 그 지식 전달 95%가 바로 지식 전달 중심의 사회였었던 겁니다.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나요? 1592년을 왜 외우고 계시나요? 다 들고 다니잖아요, 네이버. 물어보면 되는데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나요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일어났냐가 훨씬 더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을 가르쳐야 되는데 1592년에 그리고 딱 100년 전에 1492년에 콜럼버스가 뭐 미대륙을 발견했다. 우리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퀴즈쇼는 조만간 없어질 쇼가 되겠죠. 옆에 알파고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똑똑한 인간이 한 명 등장을 하고 알파고가 이기겠죠. 옆에 베타고 감마고 뭐 이렇게 나오면 그런 교육들이 바로 지식 전달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들은 바로 4차 산업혁명과 100세 시대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절반 정도는 현재 교육은 잉여 교육이에요. 불필요하죠. 그것보다는 이 아이들한테 딴짓과 리더십을 가르쳐야 됩니다. 딴짓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조카들이나 주변에 아들내미, 딸내미가 혹시라도 딴짓할 때 말리지 마세요. 말리지 마세요. 여러분도 말리는 거 싫어했잖아요. 딴짓할 때. 숨어서 하셨고 다들. 그쵸? 근데 그 숨어서 했던 딴짓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남들과 다른 상상력, 남들과 다른 창의적인 융합적 사고방식.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와 딴짓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게 결국은 교육의 가치를 바꿔놓는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게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100세 시대, 이 기후변화 시대가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 1등만을 위해서 달렸을 때는 그 1등의 목표는 서울대였나 아니 무엇을 위해서 나는 그 1등을 해야만 했었냐라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바로 속도 중심,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표준을 많이 만들고 표준에 빨리 도달하는 그 속도 중심 이 부분이 이제는 소유가 아닌 공유의 경주로 바뀌어가는 이 시점에 바로 방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속도 중심의 산업 중심 사회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서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소사이어티,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구조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방향 중심으로 가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가봤자 소용도 없어요. 왜? 오래 살잖아. 우리 60살까지 산다 그러면 빨리 많이 하고 그냥 죽으면 되는데 이젠 120살까지 살아. 굳이 빨리 안 가도 돼요. 우리 아들이 사수한다, 오수한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시키세요. 어차피 걔는 할 놈이니까. 그런 걸 믿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왜 재수 삼수한다 그랬을 때 말렸냐면
진짜 지긋지긋하게 많았거든. 제가 71년생입니다. 100만 명이요. 경쟁률 11대 1이에요. 학교는 10만 명 뽑는데 다 해도 9만 명 뽑을 때 100만 명이 시험을 봐요. 학력고사를. 봐가지고 근데 2017년생, 2018년생 지금 30만 명으로 떨어졌거든요. 2030년생 20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2030년생. 무슨 얘기냐면 인구 절벽이 오기는 인구 절벽이 왔지만 인구 절벽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완전 고용을 얘기합니다. 지금의 일본은 우리보다 3, 40년 먼저 이런 일을 겪었고 지금의 일본은 거의 완전 고용 시대입니다. 나이 90이 먹었어도 깃발 하나만 들 힘이 있으면 교통 정리하면 연금도 나오고 용돈도 나옵니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지금 인구 절벽까지 오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자식 세대들한테 지속 가능한 삶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은 내 자식이 밥은 안 굶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키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은 상당히 부모님이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사회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식들한테 속도의 과정, 속도를 통한 1등, 산업중심사의 경쟁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지금 20대, 30대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특히 거기에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와 100세 시대라고 하는 토탈 혼돈이 왔어요. 토탈 혼돈이 왔어요. 그동안 가르쳤던 대로 안 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냐면 기성세대들은 자식들한테 지속 가능한 세상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뭐 지금 경제고 뭐고 다 어렵다고 하지만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동시대, 전후 시대의 우리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받기만 했어요. 자식들한테 뭔가를 주지 않은 세대입니다. 재산 이런 거 말고요. 이 삶을, 이 사회를 지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주지 않은 시대. 따라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전파시키고 그 새로운 가치가 이 아이들의 미래다. 지금 20대, 30대의 미래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직업관을 업직관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직을 구하고 직을 구할 때까지 열심히 뛰고 그리고 나서 행복하게 업을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100만 명을 다 일렬로 세웁니다. 그리고 뛰는 건 한 방향으로 뛰게 해요. 100만 명이 일직선에 쓴 다음에 한 방향으로 뛰게 하면 1등부터 100만 등까지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줄 세우기식 시험이었고 줄 세우기식 산업 중심 사회의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떤 직을 원했냐면 저도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의사. 꿈이 뭐니? 아니면 검사, 판사. 너 꿈이 뭐니? 대통령. 이랬던 시대. 직에 가장 행복했던 직을 부모들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부모님들이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바뀌고 있거든요. 1차원적으로 뛰다 보니까 속도만이 최선이니까 이 아이들은 방향을 잃어버리면 낙오자가 돼요.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은 의사직, 판사직, 교수직을 하고 나면 저처럼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는 업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직업. 직을 먼저 구하고 업을 즐겨라. 이렇게. 그럼 이 직업관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맞는 단어입니다. 그 시대의 산업사회, 지난 4, 50년 동안에 맞는 단어들인데 이게 촉매제가 생겼습니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100세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촉매를 맞아서 직업이 아닌 업직의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 이 아이들은 충분히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누릴 만한 권리가 있고 그 정도로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일렬로 한 방향으로 20만 명, 30만 명을 세우는 게 아니고 네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새로운 꿈을 꾸게끔 해줘야 되고 출발선이 아닌 출발원으로 출발을 할 때는 원에서 출발할 때는 누가 1등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는 방향이 자기가 가는 게 1등이에요. 누가 나랑 같이 갈 때 동반자가 되는 거고 그 방향성을 중시하면서
너희들이 꾸는 꿈 자체가 작지만 업이 된다.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 업을 찾아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아직도 우리는 속도 교육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직을 찾으라고 합니다. 안 되는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수 없는 실패를 거쳐서 오셨을 텐데 그 수도 없는 실패를 우리 자식들한테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도 실패를 해야 되거든요. 실패를 해야지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싹 다 아빠가 엄마가 리셋 시켜주면 그 아이들이 만약에 방향을 잃게 되면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출발 원에서 시작하는 교육, 사회적인 가치를 가르쳐야 되고 그 꿈들이 커서 업이 됩니다. 이걸 제가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꿈이 업된다, 업그레이드. 그럼 이 업들이 모여서 새로운 직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업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스티븐 잡스의 매킨토시, 상상하지 못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상상하지 못했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그 바로 새로운 직입니다. 꿈으로 시작해서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친구들과 융합과 소통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연결이 바로 지금의 FAANG라고 하는 FAANG이라고 합니다. FAANG.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라고 하는 FAANG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업직의 결과입니다. 업직을 가르치는. 그래서 시작부터 보면 0차원에서 1차원으로 뛰라 그랬다가 가니까 2차원으로 가는 정도가 우리가 살았던 삶이라면요.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2차원으로 시작해서 만들어내는 업들이 3차원적 구조를 갖고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패러다임이 4차원, 5차원 이상의 더 고도화된 직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직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잘하게 두면 됩니다. 잘하게 두면 되고 그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그 새로운 직. 그래서 딜로이트 컨설팅과 매일경제에서 2017년에 한번 그게 사실인가라는 부분으로 듣보잡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잡이라고 하는 이 컨설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60가지의 카테고리를 만들어내고 6대 플랫폼에서 재밌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빅데이터 큐레이터, 디지털 세탁인, 퀀텀 컴퓨팅 전문가, 착용 로봇 개발자, 로봇 어드바이저. 로봇 어드바이저가 있고 로봇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로봇을 구매하려고 할 때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로봇 자체가 어드바이저 해주는 로봇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비밀스러운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로봇 어드바이저한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그 직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리 투자하십시오. 네, 미리 투자하십시오. 그런 일들. 자, 디지털 세탁인 이런 건 뭘까요? 디지털 세탁인. 잊혀질 권리. 내가 정말 온라인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도 모르시죠? 지금 CEO가 되셔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건 당연하겠지만 젊었을 때 일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컴퓨터로 엄청난 문서를 만들었어요. 최종 2, 최종 수정 2, 진짜 최종, 진짜 최종 하다가 파이널 쓰고 그거 다 어디 갔어요? 못 찾잖아요. 그런 잊혀질 권리, 잊고 싶은 걸 찾아내는 그런 직업, 디지털 세탁인. 이것도 좋은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업종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업직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 아마 그 프린트로 돼 있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뭘 봐야 되냐면 새로운 사회적 가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로 시작해서 그 사회적 가치는 교육과 사회와 모든 분야를 바꿔 놓을 것이고 바꿔 놓을 때 그 빅데이터가 어떻게 바꿔내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는 이 이미지 자체가 빅데이터입니다. 턴을 하는 이 각도 자체도 빅데이터고, 도로의 포장 정도, 경사도, 이런 것들도 전부 빅데이터입니다. 앞차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정보, 뒷차의 속도, 옆차의 속도, 차종, 이정표, 이 모든 것들이 다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빅데이터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차선까지, 차선의 폭, 이렇게 가다가 이제 컨트롤을 수동으로 바꾸고 싶으면 오토파일럿을 멈춰라 그러면 손으로 운전을 해가서 스타벅스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적용된 자율주행 자동차가 단순히 배터리와 모터를 가지고 가는, 그리고 인공지능과 GPS로 가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상당한 오류이시고요. 빅데이터 자체가 그 하나하나에 전부 녹아 들어가 있고, 주변 환경, 그리고 차종, 스피드, 아까 보셨던 창 하나하나가 전부 플랫폼으로 연결이 됩니다. 똑같은 형태의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기술, 센서 퓨전, 클라우드,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에 해당하는 것이 오프라인 마켓, 아마존 고라고 하는 시애틀에 작년 11월에 생긴, 재작년 11월에 생긴, 올해 3월부터 오퍼레이션을 하는 가게입니다. 자, 이 가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마트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400명의 정직원 비정규직 해가지고 아르바이트생까지 400명의 직원이 필요한데,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virtual cart라는 단어를 씁니다.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마음이 바뀌면 다시 올라오면 다시 빠집니다.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가상 카트에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넣었다 뺐다 합니다.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 find in self-driving 네, cars. 자율주행 자동차와 거의 같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 시애틀에 가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싸, 만세. 이렇게 여기까지는 성공할 경우. 그런데 어떻게 빅데이터가 형성됐는지를 지금부터 보십니다. 균형을 잃습니다. 안 넘어지려고. 어이쿠.
상당히 인간적이죠. 그쵸? 원래 인간은 기본적으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로봇은 실수와 실패를 하면 인간이죠. 그쵸? 로봇을 최종 프로덕트로 만들기까지는 인간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게 바로 빅데이터예요. 수만 번, 수천 번의 실험을 해서 쌓여있는 균형 데이터, 쓰러지는 동력 데이터, 중력에 어떻게 반하는지, 점프를 할 때 회전 데이터, 이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로 입력이 돼서 이 로봇이 실수 안 하게 되는 배경은 실패를 통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한 빅데이터가 로봇을 만들어내는데 얘가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고요. 5년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 아틀라스의 5년의 시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족보행 로봇 2013년 수없이 쓰러졌겠죠. 성공하는 거 딱 하나만 찍은 거겠고 2016년 균형을 잡습니다. 다시 QR코드에 있는 걸 들어 올립니다. 뺐고 인간이면 짜증나겠지만 로봇은 짜증이 안 나겠죠. 2017년 방금 보셨던 5년간의 진화가 방금 보셨던 어마어마한 실패의 빅데이터로 만들어지는 이 상황인데 이 다음도 있습니다. 이 다음이 이제 2018년 작년 보십시오. 뜁니다 이제. 아싸. 근육을 보십시오. 근육처럼 보이죠. 이 다음으로 도전하는 게 아마 내년쯤에 나올 것 같은데 이 다음은 뭘 할까요? 뭘 할 것 같습니까? 이 다음은 암벽 등반을 합니다. 실제로 도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의 데이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인공지능 로봇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우리 이제 소피아라고 하는 로봇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가자면 박영선 시장 후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소피아를 데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빅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소피아는 3초 만에 대답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중에 누가 제일 정치를 잘할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소피아가 한 3초 기다렸다가 빅데이터 돌려서 하는 말 혹시 아시나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랑 같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비서 구글 듀플렉스인데요. 현재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시연 장면인데요. 1년 전에 작년이죠. 작년 초에 2018년 초에 이 구글 인공지능 비서한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여기서 리사라고 하는 주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리사가 나 머리 깎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행동입니다. 이 자연어 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언어를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죠. 실제로 머리 깎고 싶어. Hi, I'm calling to book a woma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알아듣는 Sure, 거죠.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at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he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Have a great day. Bye. 실제 시연을 한 거였고요. 시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휴대폰 하나만 준 겁니다. 이 휴대폰 안에 드는 스케줄을 가지고 리사가 원하는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시간대를
정리를 하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비서입니다. 이 비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돈을 내야지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으면 쓸 것 같습니다. 네, 한국어 버전이 나온다면. 이번엔 중국 기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빅데이터인데요.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아나운서가 등장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맞게 표정과 음성까지 적절히 조절되기 때문에 사람 아나운서와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베이징 김희웅 특파원입니다. 面对镜头，我不仅能全年365天，每天24小时不停歇为你提供服务。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방송이 가능하다는 이 아나운서는 중국 관영신화통신사의 AI, 즉 인공지능 합성 아나운서입니다. 중후한 중저음과 여유 있는 표정은 인간 아나운서를 화면에서 보는 것과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作为真实的主播，面对虚拟主播的时候，我已经做好了迎接挑战的准备。 중국의 검색 엔진 기업인 소우고우의 기술이 만들어낸 AI 합성 아나운서는 기존 아나운서의 방송 화면에서 얼굴 표정과 입술 모양, 음성의 높낮이 등을 분석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로봇처럼 무미건조하게 기사를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사가 전하는 내용과 분위기에 맞춰서 마치 인간 아나운서처럼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250번의 1시간 방송 분량을 가지고 곱하기 1시간 하면은 뭐 표정은 수만 가지가 나오겠죠. 250 곱하기 얼굴 표정 1시간 정도를 하면 그걸로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를 만들고 같은 내용의 글을 읽을 때마다 프롬프터를 보고 지금 진행을 합니다. 프롬프터를 보는 게 아니고 컴퓨터 랭귀지로 글을 주겠죠. The international advanced technologies. 중국 최대 검색 글을 볼 때 창시자는 그동안 있었던 빅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얼굴 표정을 짓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입는 기술, 이거는 올해 작년 2019년 3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웨어러블 AI. 액세서리 자체가 이제 여러분 휴대폰 같은 모든 기능을 다 하고 인공지능 비서 기능까지 다 하는 겁니다. 뭐 혈압부터 시작해서 메시지 확인까지. 이 역시 리엔지니어링 기술로 가는 빅데이터 부분들이고요. 빅데이터는 이렇게 자동차, 문화 콘텐츠, 에너지, SNS, 오프라인 마켓, 의료, 제조업, 로봇, 정보공산, 보험, 금융, SNS 모든 분야의 빅데이터가 형성이 돼 있고 그 빅데이터가 이제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고 이젠 데이터가 돈이다 라고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세상에 해당하는 이 수익 창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알파고 인공지능을 보면요, 2015년이 왜 이렇게 핫했냐면 이세돌 구단이 지죠, 알파고에. 그리고 알파고는 요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구단을 이겼기 때문에 10단은 없습니다. 바둑에서는 구단을 이기면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하셨습니다. 네, 알파고님은 앞으로 못 봅니다. 이제. 그 전에 2015년 전에 이미 인공지능이 많이 나왔습니다. 로봇 배달부, 로봇 사서, 약사, 작곡가, 로봇 변호사, 펀드 매니저까지. 약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녀분들한테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꿈을 접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 받고 처방전 받은 다음에 약국으로 갈 때 좀 안 이상하세요? 그냥 처방전 그냥 자판기 같은 데서 뽑아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굳이 왜 약국으로 가요? 약사의 직업을 보호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저랑 뭐 이제 술을 한 잔 한 약사가 뭐 한 새벽 2시까지 저랑 술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7시에 오픈을 했을 때 처방전이 실수로 잘못 보게 되면 다른 약이 들어가겠죠.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죽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대한 실수를 생각한다면 저는 로봇 약사가 오히려 자판기예요, 자판기. 자판기가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펀드 매니저는 아직도 캔쇼는요, 캔쇼 사이드라고 하면서 BBC에 20초, CNN에 한 15초 정도 나오면서 아직도 마켓 트렌드를 읽어줍니다. 그래서 인간 펀드 매니저가 있고 캔쇼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 인간보다 한 3배의 수익을 더 준답니다. 뭐 어디다 투자하실 거예요? 당연히 캔쇼한테 투자하죠. 내 돈인데. 그쵸?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한 번 3배 이상 벌고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 라스는 IBM에서 2013년에 개발이 돼서 2018년에는 대화를 합니다. 방금 그런 자연어 인식으로 김앤장에서 특허뿐만 아니라 판례를 분석할 때 6명의 변호사들이 많이 찾아오는 게 3, 4일 내에 찾아오는 판례 분석이 30개라고 합니다. 6명이서. IBM의 라스가 3시간 만에 300건을 가져옵니다. 판례 분석. 그리고 나서 특허 분석처럼 계속 최적화를 해주겠죠. 예. 판례 분석 쪽은 라스가 더 잘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5개의 판례 분석을 들고 얘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 변호사한테 가서 소송 걸라고 해. 누가 누구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로봇 미술가, 새로운 형태의 잡을 만드는데 이게 맞아 득보 잡을 만듭니다.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되어 있는 이 로봇 미술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렘브란트 작품 250점 중에 200점을 가지고 그 터치 방식, 색깔, 덧칠한 것까지 전부 다 3D 프린팅 기술과 이 칼라 이미징 기술로 모두 다 인공지능화 시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수없이 시키고 나서 마지막에 알려주지 않은 50점. 그 안에 한 명을 그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리라고 하고 실제 렘브란트 작품과 인공지능 넥스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놓고 알파고 쇼처럼 알파고의 그 쇼케이스처럼 똑같이 루브린지 대형박물관에서 전문가 앞에서 커튼을 내리는 걸 가지고 구분을 시켰습니다. 구분을 못했습니다. 아무도가 아니고 뭐 찍으면 할 수 있겠지만 95%가 판가름 불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이 인공지능이 결국은 뭘 해주냐면 못 맞췄기 때문에 서비스로 여러분을 그려준다. 여러분이 전문가예요. 여러분을 그려줍니다. 자, 누가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넥스트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렘브란트 풍을 그리겠죠. 그래서 50유로를 받는다면 그리겠습니까? 안 그리겠습니까? 여러분 몽마르트 언덕 꼭대기 가면 50유로의 초상화 그려주거든요. 많은 화가들이. 그렇죠? 제 하마 앉혀놓으면 그 화가들이 얘를 와서 때려 부수겠죠. 그렇죠? 4차 산업혁명도 1차 산업혁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얘를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합니다. 새로운 잡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싱귤러리티 포인트, 더 이상 약사, 변호사, 예술가마저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세상, 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특이점이라고 하고, 이 특이점은 보통 2050년을 보고 있는데 2040년 정도까지 10년이 땡겨질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미래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5년씩 계속 땡기고 있는데 현재 2043년까지 왔습니다. 2043년에는 정말 얘네들이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인간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남아있지 않게 될까라는 걱정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만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2050년. 자, 여기서 질문. 아까 안 믿었던 분 이제 한번 이제라도 드실 분. 자, 2050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변한다. 동의하시는 분. 네. 아까 드셨던 분 말고. 이제 동의하시죠? 한두 개만 더 보면은 더 동의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100세 시대 생명의학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지. 이 아이는 시각장애인인데 어릴 때부터 망막의 손상이 이제 태생적으로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 VR 기술과 이 망막 망막 보조 기술이 이 아이를 눈을 뜨게 합니다. 신봉사가 나타난 거죠. 신봉사가 심청이를 보듯이.
Wow, look at this. 엄마를 처음 보고 Yeah. How do I look, John? 아빠를 처음 봅니다. 그리고 타임스퀘어에 처음 나옵니다. 계단도 올라가 보고 자기 스스로 엘모라는 인형을 보는데 엘모 커스튬을 보고 나서 엄마가 읽어줬던 그 모습하고 똑같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웁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아이가 볼 수 있는 상황. 3D 프린터는 설명을 그냥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형하고 싶으시면 집에 3D 프린터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코를 프린팅해 가시면 그대로 만들어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꼭 성형만이 아니고 요리, 요식업. 여러분 가끔씩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은 바리스타 보셨나요? 로봇 바리스타? 커피 타는 로봇? 아직 못 보셨으면은 코엑스나 이런 몰을 가시면 로봇 바리스타가 있는 층들이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기가 선택하는 정도로 딱 맛있게 타주는 그런 로봇들이 있고요. 레시피가 정해져 있는 음식들의 요리는 로봇이 더 잘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손맛으로 이렇게 가는 뭐 한 줌 적당히 넣어 이런 거가 아닌 이상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요식업이 계속 인간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레시피가 우리는 적당히 거시기하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갈 것 같고 근데 레시피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들은 로봇이 더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기관과 조직을 인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 어르신은 마약을 해야지만 무릎의 통증을 못 느끼는 그 충격을 받았는데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일을 하시다가. 그래서 마약을 먹다가 지금 VR로 몰입감을 가지게 되니까 환각작용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몰입감을 가지면서 자기가 약 먹는 거를 이제 포기하는, 약 먹는 거를 낮추게 되는 그런 기술들이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전에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다 우리가. 모바일이나 휴대폰에다 웨어러블 달고 다니시고 의료 센서 하나씩 달고 다니십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공 망막 보조 시스템으로 망막이 손상된 사람 시신경 말단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현재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기술, AI 기술들이 뇌파의 분석들을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일정 부분을 다 건드리면서 우리가 결국 100살이 아닌 120살까지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기후 스트레스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기후 스트레스를 통해서 정책 변화를 심하게 겪을 겁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으로 보자면 지오스톰이라는 영화를 저희 이 팀원들도 한번 다 봤습니다. A rise in temperature, ocean patterns changed, and ice caps melted. They called it extreme weather. They didn't know what extreme was. Hurricanes, tornadoes, floods, and droughts unleashed a wave of destruction upon our planet. We didn't just lose towns or beachfronts. We lost entire cities. The East River swallowed Lower Manhattan. A heat wave killed 2 million people in Madrid in just one day. 기후 제어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위성 수만 개가 지구 위에 떠 있고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인공 광물을 내리 쏘고 태풍의 핵을 노리고 갑자기 구름을 맑은 하늘로 바꾸는 이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2050년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후, 노동가치,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노동가치,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새로운 표준으로 모든 것이 변해 있을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 이런 것들을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라고 얘기하고 억지의 프레임이 필요한 이런 시대에 어떤 마인드로 가야 하느냐. 창의 융합 소통이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창의라는 부분의 키워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창의의 키워드는 연결이라는 건 아까 들으셨고 긍정입니다. 긍정. 요즘 세상에서 사람을 긍정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것들을 긍정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옳다라는 판단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융합의 키워드입니다.
나눔과 공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이 나눔과 공감에 상당히 익숙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소통의 키워드는 경청과 진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은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CEO분이나 이렇게 리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직원이 있거나 CEO가 되시는 분들은 직원하고 얘기할 때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무조건 들으세요. 무조건 들으면 듣는 게 경청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귀 이자가 3개나 들어요. 듣는 게 경청인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또는 부하 직원들이 처음엔 간 보다가 얘기하죠. 항상 상사 직원한테 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꾸 들으면 간 안 보기 시작합니다. 아, 그랬구나. 네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공감을 해주면 진심이 보입니다. 결국은 사회 구조의 변화와 직장 구조의 변화는 경청과 진심에서 나오는데 아랫사람은 진심으로 얘기 안 하고 윗사람은 경청을 안 해요. 왜? 내가 아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은 얘기하고 아랫사람은 잔머리고 있는지 얘기를 하니까 뭔가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소통의 키워드는 결국은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관계잖아요. 수평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수직적 사고를 하게 되면 결코 계층 간의 이동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창의, 융합, 소통, 긍정과 나눔과 경청과 진심 등을 협업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 배울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이건 인터스텔라의 쿠퍼 선장이 생뚱맞은 그 플래닛, 행성에 도착했을 때 이게 물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걸어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it.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늘 그랬듯이 방법을 찾을 것이다. 점점점이 뭐냐면 하지만 방법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난국을 헤쳐나가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상황상. 그래서 we will find a way because we always have. 우리도 협업을 통해서 이런 일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뭐로 보이시나요? 하얀색이요. 네, 여백입니다. 여백. 사실 여백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 새 한 마리만 그려 넣으면 나머지 모두가 하늘이 됩니다. 이회수 씨가 그린 시화인데요. 이게 시고요. 이게 화예요. 네, 시화. 제가 생각하는 이 새 한 마리가 여러분들이 그려 넣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려 넣기를 거부하시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변할 텐데 이 새 한 마리 그려 넣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떨치자. 그리고 새 한 마리만 그려 넣으면 나머지 모든 여백들이 하늘로 된다는 요 하나의 메시지만 이거였으면 좋겠다.